자, 직전 영상에서 비트코인 주봉, 일봉 구간에서 신고가 구간을 갱신을 하게 됐을 때 트랩 구간을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제가 거르는 방법 그대로 설명해줬던 대로 가격이 진행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해준 모습입니다. 다 알려줬는데 못 본 금쪽 형들 없죠? 안녕하세요 형들, 이데일리TV 코인 전문가 세윤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고가 구간, 트랩 구간을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형들을 기만하는 다른 사짜 유튜버들처럼 올라간다 떨어진다 라고만 얘기 안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한 명확한 근거, 기준, 비트나 이더 금쪽이들의 정확한 가격까지 언급드려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으로 죽여드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타점을 잡았던 방법은 전 영상이나 스레드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오늘은 이더리움으로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나의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 구간 높여주는 상승 추세선, 그 다음에 고점 구간 높여주는 상승 추세선이 진행 중인 모습이나 기울기의 폭이 다른 하락 반전형 패턴인 상승 쐐기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 쐐기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고점 부근을 돌파를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더리움이 쐐기의 상단 구간을 돌파를 성공을 해주게 되면은 나타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수렴 혹은 상승 쐐기형 패턴이 어떤 걸 의미를 하냐? 자, 일단 삼각 수렴 같은 덱짐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매수 압력, 그 다음에 일정한 매도 압력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수렴, 즉 가격이 응축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하지만 쐐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매수 압력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점 높여주는 추세선이 설정이 되고요. 매도 압력이 나와주긴 하지만 매도 압력이 일정하게 그리고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상승 쐐기 패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락 반전형 패턴, 최고점 구간에서 등장을 해주는 하락 반전형 패턴으로 기억을 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와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수렴의 상단 부분 돌파 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수렴이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와주진 않아요. 약간 괴리감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과거 차트를 예시 삼아서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와주는지를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전 과거 차트고요. 2021년 1월에서 시작이 된 저점 구간, 그 다음에 4월에서 1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쳐서 쐐기 패턴, 그 다음에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와주는지 예시 화면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쐐기 패턴이랑 비슷한 모습이죠. 저점 구간 상승 추세선, 고점 구간 상승 추세선 있지만 기울기의 폭은 다른 이런 식의 추세선 구간들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수렴의 상단 부근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뭔 얘기냐? 그동안 진행 중이었던 이 하방 매도 압력에 재료가 소멸된다. 왜? 저항선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줬었던 구간인데 그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더 이상 저항 구간이 없죠.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는 ATH 갱신이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이게 비트코인처럼 최고가 구간을 갱신을 해주는 형태에서 나와주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욱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더리움 얘기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더리움 얘기를 다시 마저 하게 된다면은 일본 기준에서 우리는 쐐기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쐐기 상단 구간을 돌파해주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면은 이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해줄 때 어떤 현상이 나와줘야 되느냐?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렸었던 패턴을 돌파될 때 가장 우선시 체크해봐야 되는 거래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패턴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이전 캔들들의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에서 20캔들의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 나와주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신뢰도가 높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랑 비슷해요. 얘가 막 보니까
큰 거래량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그냥 뭐 거래량이 뭐 쏘쏘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 추세선을 기준으로 돌파하고 나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느냐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이전에 돌파가 살짝 나와줬었던 꼬리 기준으로서 돌파를 했던 이 캔들 같은 경우 돌파는 했었지만 다시 말아 내렸기 때문에 종가 기준 돌파 마감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돌파 마감이 되었을 때 이전 캔들들 대비 거래량까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리테스트 반등 가능성을 체크를 하셔서 진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현재 우리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서의 스윙 타점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일봉의 돌파 마감을 보면 늦을 수도 있어요.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되면은 더욱 안 좋은 평단가로서 진입을 해줄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일본 캔들 패턴으로 돌파 마감을 보면은 느리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 봐야 되느냐? 적어도 시간봉의 기준점인 1시간봉 이상 캔들 패턴에서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느냐 아니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느냐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이전 캔들들 봤을 때 지금 보니까 돌파는 꽤 해줬었어요. 근데 돌파를 했을 때 이전 캔들 대비 10개에서 20캔들 한번 보니까 거래량이 막 두세 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두세 배 나온 것 같진 않은 거래량이야. 약간 긴가민가 해요. 그러면 리테스트 유무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정확하게 나와주진 않았어. 지금 캔들 패턴이 이제 막 리테스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의 캔들 패턴이에요. 지금 장악형 캔들 패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캔들 패턴으로 봤을 때는 돌파 이후 리테스트라고 봐줄만 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지금 캔들 패턴에서 진입 고려가 가능을 할 텐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4시간봉 캔들 패턴으로 볼게요. 4시간봉 캔들 패턴 보니까 거래량 보니까 어때? 거래량이 동반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돌파, 마감, 종가 기준 캔들 패턴이 돌파 마감을 해주고 꼬리 부근이 이 추세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리테스트하는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은 굉장히 좋은 진입 타점으로서 작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진입 이후 익절가, 손절가는 어디에다 세팅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익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이 하락 파동의 시작점 구간, 최고점 구간을 파동의 시작점으로 긋고 이후 최저점 구간을 저점 구간으로 세팅을 하고 피보나치를 돌려봤을 때 현재 저항 구간이 0.618 구간이에요. 따라서 618 구간을 돌파를 했다는 가정하에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0.75 구간이 목표가 구간인데 0.75 구간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가로줄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해당 가로줄 구간의 가격대는 3,314불 정도로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1차 목표가는 3,314불 구간보다 살짝 아래 구간인 3,310불에다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줄 것이고요. 3,310불 무난하게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0.75 구간인 가격대 3,427불이니까 살짝 낮은 3,420불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할 겁니다. 3,420불 구간도 돌파하고 올라가. 그러면 0.8인 3,560불. 여기도 올라가. 그러면은 전고점 구간들, 해당 구간에서의 전고점 구간 가격대 3,750불 구간이라든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4,100불 구간도 목표가로 설정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손절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굳이 크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추격매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손절가를 파동 저점 구간 이런 구간에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쐐기 상단 구간 돌파가 트랩 구간이면은 굉장히 큰 조정의 형태, 역 V자 형태로 빠져준다라든가 비트가 지금 최고가를 경신해준 만큼 그런 역 V자 조정 형태는 나와주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조정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단기적으로 형성된 저점 구간인 이 2,903불 구간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단기 응축 구간의 저점 구간 매물대 2,903불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 가격대 살짝 낮춰서 2,890불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제가 현재 이 지켜보고 있는 관점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하락 시그널의 형태, 고점 갱신 돌파 실패를 하면서 다이버전스가 걸린다든지 이런 하락 시그널의 형태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관점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영상 이후에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정보란 댓글에 관점 남기는 스레드 텔박 링크 남겨놓을 테니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난청이 있어서 댓글로 뭐라 하는 우리 금쪽이 형태를 위해서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일본 기준 세기 상단구 구간을 돌파 마감해주는 구간에서 추격 매매 관점으로서 접근을 할 것이고요. 일본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너무 불리한 평단가를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일봉이 아닌 1시간봉 이산 시간봉에서 종가 기준 이전 거래량들 캔들 대비 10개에서 20캔들 정도의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2배, 3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줄 때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마감을 해줄 때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할 것이고요. 거래량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줬다 보여진다면 돌파 이후 리테스트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줄 때 진입을 할 겁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0.618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되돌림 구간인 0.75 구간을 잡을 거지만 그 이전에 3314불 구간의 가로줄 수평 저항선이 있어요. 따라서 1차 목표가는 살짝 낮은 구간인 3310불 구간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0.75 구간인 3420불, 3차 목표가는 0.8 구간인 3560불. 그 이후에도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 해당 다음 전고점 구간들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멀리 설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단기적인 저점 구간, 응축 구간의 단기 저점 매물대 구간인 2,903불보다 살짝 낮은 2,890불 구간을 손절가로 설정을 할 계획이고요. 관점이 달라지면 어디서 알려준다 형들? 스레드나 텔방에서 알려준다. 실시간 관점 바뀌는 거 확인하려면 스레드랑 텔그 들어와서 실시간체 관점 체크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